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제 새로운 시각입니다. 새로운 시각. 기존의 사진적인 방법과 다른 새로운 시각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17년은 바로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러시아에서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진가의 작업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역동적인 사회가 되었을 때 많은 예술가들이 시대를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진가가 알렉산드 로르첸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지닌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사진가, 디자인의 기능성, 사회적 효용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고, 사진이 그림 및 문자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순수한 사진만의 것을 버리고 소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글자, 문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거죠. 예. 새로운 사회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게 로르첸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로우 앵글, 밑에서 위로 찍는다든지 기존의 시점과 다르게 밑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하이 앵글로 이렇게 찍어서 완전히 다른 시점에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힘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좀 사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 그 당시에 러시아의 풍경이겠죠. 소련의 풍경. 이런 식으로 다른 앵글을 찍었습니다. 또 이때 러시아도 도시 환경이 변화했겠죠. 그죠? 건물들이 서게 되고 좀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는 시점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실험적 사진 이미지 한번 보시죠.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예술에 대한 통념으로부터 이탈하는 반예술적인 실험을 이끌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도 바뀌니까 시점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예술 형식에 대해서도 좀 반대하는 그런 실험적인 예술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의 실험적 이미지는 표면적으로 기능성과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대성을 토대로 한 환경적 조건 및 변화하는 생체적 지각을 전제한 작업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환경적 조건 및 변화하는 것에 대한 생체적 지각이라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기존의 카메라를 통해서 대상을 찍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탈바꿈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포토그램입니다. 초기가 누구냐면은 독일 작가 크리스티안 사드가 이나지의 평면의 오브제를 처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광을 줘서 포토그램을 만들고, 이 크리스티안 사드는 자기 이름을 딱 붙여서 사도그래프라고 아예 명칭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사도그래피를 만든 크리스티안 사드는 찌리 다다의 핵심적인 구성원이었는데, 여러분 다다는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 반대해서 나온 미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다다는 정말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프랑스의 그 목각을 지칭하는, 그야말로 아무런 어린아이들 노는 기구를 지칭한 아무런 의미 없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미술의 어떤 이점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예.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런 의미 부여를 거부를 한 겁니다. 기존의 가치, 기존의 이념이 결국 1차 세계대전이라는 묵지막지한 전쟁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거부하고 또 기존의 예술 양식을 더불어 거부합니다. 형식. 또 기존의 예술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회의,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다다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게 스위스예요. 찌리. 그래서 이 사드가 굉장히 선구자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그런 의식에서 새로운 어떤 사진의 형식을 들고 나온 게 바로 포토그램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만네이가 자기 이름을 또 이렇게 붙였어요. 레이오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라즐리 모올리 나지가 포토그램이라고 이름을 명칭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거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포토그램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입체적인 물건도 이나지에 올려서 이제 포토그램을 제작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안 사드가 했던 사도그래프라는 이제 포토그램입니다. 이런 작업을 해서 기존의 사진과 다른 작업을 시도했다는 거죠. 이게 만네이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면 좀 입체적인 걸 이렇게 얼려놓고 입체적인 걸 표현해내요. 점점 발전한 거죠. 이게 라자로 모올리 나지의 또 포토그램입니다. 이것도 만네이 작업이죠. 이 눈물이 이렇게 클 수 없잖아요. 다 콜라주 한 거죠, 이미. 옛날의 방식과 다르게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시기에 레이디 메이드 방식의 디샹만큼 미술사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같은 급으로 말하죠. 우리가 이제 사진가로 우리는 막 수상하지만 미술사적으로도 그냥 디샹급입니다. 만네이가. 근데 이걸 이 사람 목이잖아요. 이렇게 찍은 생각했는지 29년도에. 그리고 이 만네이가 했던 음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현상할 때 필름에다가 비추면 이렇게 반대로 생기자는 거죠. 이런 것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된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희게 되고 백인 피부가 검게 되고 이런 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30년에. 모올리 나지도 이런 실험을 했어요. 반대잖아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시도했다는 거. 그 실험 정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라자르 모올리 나지의 작업인데 이거는 완전히 콜라주로 원근법을 파괴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고요. 발트 그로피우스 건축가가 만들었죠. 그죠? 바우하우스를 1919년에 세웠는데 이 바우하우스가 굉장히 이제 그 예술계, 디자인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이 바우하우스에 라젤로 모올리 나지가 교수로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때가 1923년이요. 그래서 특유의 신체적 감각을 일깨우는 시각적인 경험 중심의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모올리 나지의 교육적 핵심은 인간의 눈으로 사물을 감관할 때의 한계를 광학적인 기술적인 장치, 즉 카메라의 눈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인 측면을 넘어서 촉각적으로 대상을 느끼도록 했다는 겁니다. 바우하우스의 사진은 사시적 재현에 중점을 두는 선원근법적 개념의 사진 이미지를 부정했어요. 카메라 같은 기술적 장치를 과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야기하는 장치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시각적인 감각만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신체적 감각을 복원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바우하우스 사진은 대체로 이미지를 바라보는 이들의 지각적 경험을 유도하는 이질적인 사진적 요소가 공존하도록 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극단적인 시점에서 대상을 촬영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몰리나지가 한 말인데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진의 적은 어떻게 찍을 것인가란 고정된 규칙의 간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진의 적이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는 사진이 오늘날 알려진 대로 간섭적인 시각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과거의 간섭적인 시각으로 보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또는 카메라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진적 수단의 결과를 사진이라고 말했어요.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죠. 사진을 꼭 카메라로 찍어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발상을 했다는 거죠. 95페이지 한번 보죠. 그래서 몰리나지의 뉴 비전이라고 정의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건법의 법칙을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념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는 반복론이 있다 하는 겁니다. 몰리나지가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과감하게 찍었죠. 또 이런 것도 그 전에 방식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몰리나지 작품입니다. 굉장히 위에서 찍었죠. 현대적인 건물들을 굉장히 성과, 원가 이런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기존의 온건법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몰리나지 작품입니다. 이 배를 정박시켜 놓은 거겠죠. 이걸 이렇게 찍어놨어요. 마치 좁쌀의 리듬처럼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선도 재밌고요. 이 새로운 시각의 출현을 보면요. 이 중심에 이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스사드라든지 만네이라든지 몰리나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포토그램을 만들게 되고요. 이 라지르 몰리나지가 바로 바우하우스의 교수가 되면서 뉴비전으로 활짝 꽃이 피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이제 베를린에서는 베를린 다다라는 운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 비판적인 걸 포토몽다지 형식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동시대에 비슷하게 일어난 게 뭐가 있죠? 러시아 구성주의가 27년에 노르첸코를 통해서 혁명의 정신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가 있었죠? 바로 스테이트 사진. 현 시대라는 인식 있었죠. 폴 스트랜드. 자, 이렇게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스테이트 사진이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게 러시아 구성주의였다면 이쪽은 뭐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환경적 조건이 변화하는 생체적 시각을 중재한 작업으로 새로운 뉴 비전을 도전하기 시작했다.